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곤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요. 요즘에 내원하시는 보호자님들 중에 건조해서 각질이 많이 생긴다. 저희로 지금 비듬 같은 건데 그런 게 많이 생긴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각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화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각화 질환이랑 각질이 생성되는 각화 과정, 즉 케라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각화란 용어는 각질을 생성하는 과정을 뜻하게 되는데요. 각질을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각질 사이사이에 리피드, 그 지질 같은 게 같이 분포가 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서의 각질의 생성은 스트라툼 베이잘레라고 하는 가장 기저 부분부터 스트라티움 코니움이라고 하는 가장 최종적인 부분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보통 맨 밑에 층에서부터 가장 위에 층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각질, 즉 비듬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보이게 됩니다. 이 기저층부터 위층까지 올라오는 데는 보통 평균 21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 각질 같은 경우는 피부의 보호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밑에서 생성이 되고 위에까지 올라와서 탈락이 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각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마르고 그 수분기가 없고 비듬처럼 보이는 병변을 만들게 되는 건성지루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끈적끈적하고 유분기가 많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질이 같이 뭉쳐있는 병변을 보이는 유성지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건성지루라고 하는 부분은 보호자님들께서 주로 이제 비듬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비듬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유성지루라고 하는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건성지루랑은 다르게 끈적하고 뭔가 꾸덕한 뭔가가 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그룹, 두 번째는 세컨더리 그룹인데, 첫 번째 이 프라이머리 그룹에 속하는 피부병들은 주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프라이머리 그룹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조직을 채취를 해서 이 조직 검사로 확진할 수밖에 없는 생소한 피부 질환들인데요. 여기에는 보호자님들께서 잘 들어보신 적이 없는 표피 저형성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연 반응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저희 강아지들에게서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세컨더리 그룹, 이 두 번째 그룹에서는 저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원인들을 저희가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세균 감염이라든지 곰팡이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모낭충의 감염이라든지 이렇게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감염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식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 나라에는 흔치 않지만 벼룩 과민증이 있는 아기들한테도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피부에 나타나는 아기들도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두 번째 그룹을 종합을 해보자면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알러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통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으면 보통 이 두 번째 그룹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두 번째 그룹이 보호자님들이 아마 접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모낭충이라든지 세균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라세치아 감염이 있든지 더마토파이트라는 곰팡이 감염이 있든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율을 첫 번째 그룹은 10% 정도, 두 번째 그룹은 9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 각화 질환의 원인을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분리를 해봤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 피부의 자극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복돋게 돼가지고요, 이 부분이 과도하게 각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내게 돼서 저희 눈에는 각화 질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되거나 염증이 있으면 맨 밑에서 계속
각질을 생성해서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맨 위쪽은 각질이 계속 떨어지고 자극이 되니까 고갈이 되니까 밑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그러므로 이 각질을 생성시키는 사이클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과도한 각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분류해드린 그 원인, 결국 그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세균성 피부염이 있다, 또는 곰팡이성 피부염이 있다, 아니면 아토피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서 이 과도하게 각질이 생성이 되는 부분을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세균이라면 세균에 대한 항생제나 여러 가지 보조요법을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게 곰팡이다라고 하면 보통 항곰팡이제를 먹거나 기타 항곰팡이 국소제제라든지 아니면 먹는 약이 보조적으로 투약이 돼서 그 부분을 조절하게 될 것이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있다라고 해서 애기들이 계속 끓거나 자극을 줘서 피지가 과도하게 생성이 되고 각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아토피에 대한 치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정을 한 뒤 각질이 컨트롤되는지 보는 게 치료 원칙인데요. 결국은 종합을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각화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각각 치료가 들어가는 게 공통적인 치료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질병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조적인 요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샴푸입니다. 샴푸 같은 경우는 피부 병변이 유성지루냐 아니면 건성지루냐에 따라서 보통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유성지루가 있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유막을 제거를 하고 모낭을 세척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제거를 하고 효과가 있어서 유성지루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과도하게 이 약용 샴푸를 적용을 해서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리피드, 즉 지질들이 다 빠져나가면 피부가 약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자주 사용해 주셔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자주 사용해서 아기가 피부가 유분이 다 빠졌다고 하면 꼭 보습제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듬이라고 하는 그런 각질들이 물기 없이, 수분기 없이 올라오는 경우를 저희가 건성지루라고 했는데, 이 건성지루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는 이 서퍼라는 물질이나 아니면 살리실산 이런 게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각질을 생성된 거를 융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질의 생성화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샴푸에서는 이 건성지루와 유성지루 이렇게 다른 성분으로 목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습제와 보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보습제라고 하면 보통 아기들이 목욕을 하고 말려주시고 혹시나 유성지루가 있는 아기들이 과도하게 유분 성분이 빠졌다고 하면 적용시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평소에 아기가 피부가 좀 퍼석퍼석하다든지 좀 말라 있다든지 했을 때는 보습제를 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습제를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적세적소에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보조제라고 하는 거는 이 피부에 항염작용을 하는 오메가3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동물병원에서 구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간식에 요즘에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기들 피부를 위해서 급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각화질환, 즉 각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이 질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봤는데요. 각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피부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시고 혹시나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보호자님들의 주치의나 아니면 동물병원에 문의를 반드시 하셔서 수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